안녕하세요, 에밀리예요. 오늘은 제가 런던 갤러리 투어하는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갤러리에 가서 무슨 전시를 보고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볼게요. 이날은 3월의 어느 날이었는데요. 갤러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런던의 센트럴, 메이페어 지구를 돌기로 했어요. 바로 앞에 저명한 경매사인 보넴스 경매사가 보이네요. 아무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파라핀 갤러리라는 곳인데요. 안드레 할러라는 스위스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들어서자마자 너무 아름다운 조각들과 페인팅의 설치가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작업을 홀리는 작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 색색깔의 조각들은 유리로 만들어진 건데요. 조각들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가까이서 조각을 볼 수 있었어요. 색의 조합이 정말 아름답죠. 이 시리즈는 2023년 신작인데 신체 감각기관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세포 같기도 하고 장기같이 보이기도 하는 유기적인 형태예요. 작가의 수채화 페인팅도 함께 전시되고 있었어요. 이 페인팅이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수채화인데 색깔이 진짜 약간 너 말한 대로 한국적인데. 그러네. 이게 색깔 조합이 이쁜 것 같아. 약간 보라색 느낌. 저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다. 주황색이 파란색. 갤러리 아래층에서는 작은 수채화 드로잉 작업들을 더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나는 사실 이 사람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들어. 조각처럼 투명하면서 생명체 같은 유연함이 느껴지죠? 이 갤러리에서. Yeah, that's the one. Yeah, what's that? This kind of thing is very difficult to do, to blow glass inside glass. Yeah. Ah, it's a glass. Glass. Oh. So the two glass parts are blown separate. So you have this side and this side, or this side and this side, or this side and this side. They're blown one breath each, blown separate. Okay. And then they're put together when they're semi-molten. Yes, she's worked in glass for a while. Yeah, so she's made glass sculpture that look like bubbles. Yeah. And that look like maybe like a peak or something. And in many ways these are the same. There's two parts. This is kind of duality. This is push and pull. Okay. And it becomes one form. Okay. She studied glass craft or something, or she studied like paintings? Just part of her practice, like her ideas go in a range of mediums. So plaster. 생긴 지 한 10년도 안 된 되게 젊은 갤러리인데 지금 가는 아넬리 주다 파인 아트라는 갤러리는 창립하신 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아 진짜?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할머니 분이셨는데 이제 아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곳이고요. 파라핀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아넬리 주다 파인 아트 갤러리에서는 앤서니 카로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앤서니 카로는 철근과 같은 산업 재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추상적인 조각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20세기 조각과 예술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영국의 대표적인 조각가예요. 이번 전시는 음악을 테마로 해서 카로의 작업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카로는 작업할 때 늘 음악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악기를 재료로 혹은 그 형태를 본딴 작품들도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이건 그냥 무슨 공장에서 바로 떼온 것 같아. 근데 약간 항상 뭐랄까 곡선이 있어. 그래도 이 투박한 이 재료들 사이에서 뭔가 곡선이 있어서 뭔가 물줄기 같아 진짜.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꺼운 아크릴판이 있는 게 되게 안 어울리면서도 뭔가. 근데 이제 보니까 약간 탁자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오. 그치? 얘 어디 넓은 주방 같은 데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탁탁탁탁 깔아놓고. 뭘 넣을 수 있어? 왜 자꾸
안 줄 순 없어.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전시장에 계속 이 음악들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저기 저거 있더라. 콘데나스트 저거 보그 뭐 회사. 아 진짜? 보그랑 뭐였지? 뭐 얼류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주세요. 이것도 사실 오픈할 때 다시 봤었거든. 이 작가. 근데 이 작가 특이한 게 AI랑 같이 그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타일러 홉스는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요. 프로그램에 어떤 규칙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고 작가는 그걸 바탕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번 전시의 제목도 메카니컬 핸드, 즉 기계적인 손인데 컴퓨터와 작가의 손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페인팅, 드로잉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런 예술 장르를 제너러티브 아트라고 부르는데 타일러 홉스는 몇 년 전부터 이 분야를 선구적으로 연구해왔어요. 근데 난 이런 걸 보면은 뭐 기계랑 합작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지만 되게 한편으로 엄청 그 노동이 많이 들어간 좀 수행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이런 거 보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게 이거 무관하잖아. 노가다. 이런 거 NFT로도 팔렸더라 이거. 색깔 구성을 어떻게 할지 입력해서 나오고 아니면 굵기를 어떻게 할지 입력하면 나오고 뭐 하나당 길이의 밀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다 입력을 한 다음에 내가 딱 그거대로 만들어주면 그냥 이 사람 그리고 그냥 그 작품은 진짜 뭔가 진짜 수행적이라고 느꼈어. 이 하나하나 점도 찍고. 유닛 런던 갤러리의 재밌는 점은 이렇게 바닥에 난 창을 통해서 지하 갤러리가 보인다는 건데요. 지하에는 텍스타일, 천, 세라믹, 도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의 그룹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전시 주제 자체는 아주 신선하진 않았는데 되게 시각적으로 재밌고 매력적인 작품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전시가 인기가 꽤 좋더라고요. 이거 안에 보면은 이런 시폰 같은 걸로 다 감싸져 있다? 런던 갤러리는 진짜 젊은 작가들 많이 하는 뭔가 중견 갤러리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모르는 작가 있어도 그냥 한 번씩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페이스 갤러리에서는 가나 작가인 기데온 아파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오프닝 할 때 한번 다녀왔던 전시예요. 왜냐면 이 작가 작품을 우연히 아트뉴스 기사 같은 데서 한번 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전시 소식이 들리자마자 부랴부랴 달려갔었거든요. 두 번 봐도 역시 좋네요. 그래서 이게 제일 신작이긴 하거든. 제일 최근에 나온 거. 그게 난 진짜 이 그림이 약간 묘해. 그냥 귀신의 집 같기도 한데 이 사람 그림 보면 나는 그냥 고갱 같더라고. 고갱이 현대판. 그치. 약간 그 흑인이나 그 타이티 섬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자기 방식대로 보고 좀 진짜 신비스럽게 그린 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아는 사람들 혹은 그냥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맞아, 본인이 주체 같기는 해. 그런 느낌. 파도 표현한 저 디테일 너무 좋아 사실. 사람들 구도도 좋고. 뒤에선 진짜 파라마운트 같아. 제가 전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 너무 좋은데? 왜 여기 있지? 여러분, 이건 영국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너무 리보트도 너무 예쁘다 오늘. 여기도 하우저이머스라고 되게 큰 갤러리인데 밖에서 보자. 밖에서 다 보이니까. 이 작가도 사실 나이 되게 많은, 다시 돌아가신 작가인데, 윈터페르크라고 독일 작가인데,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 작품들을 전시해놨더라고, 여기서. 근데 사실 되게 애기가 그린 것 같이 되게 천진난만하면서도 그 컬러의 그 조합이 거의 완벽한 것 같아.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 가까이서 보면은 선들이 막 이렇게 뛰어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들고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 이렇게 사이즈 큰 걸 갖다 놓으니까 또 이제 압도감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원래 나의 최애 갤러리였는데, 원래는. 왜 과거형이야? 또 요새는 또 그냥 그래. 원래 이렇게 작가 라인업이 좋아서 좋았는데, 또 요새는 약간 또 너무 비슷한 느낌의 작가들이 많다? 약간 이런 느낌 들고. 그리고 요새가 약간 엄청 큰 대형 메이저 갤러리들에 대한 옛날에는 꼭 막 가고시안 뭐 데이빗 조너 뭐 하우저이머스 이런 큰 갤러리에서 전시한다 이러면은 다 좋겠지 이러면서 가긴 가. 근데 좋은 건 맞아. 좋고 비싸고 급이 높은 작품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또 약간 좀 재미가 없다 해야 되나? 아까 나 요지 토론까지는 안 알았거든. 사실은 이 카페거든요? 여기가 제가 여기 메이페어 갤러리 올 때마다 한 번씩 가는 곳인데 여기 괜찮아. 여기가 이 근망에 비해서 가격도 나쁘지 않고 여기 그냥 조용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4시면 문을 닫는다. 지금 4시인데? 몇 시까지 더 있어? 벌써 4시야? 제가 데려갈 곳은요, 프리즈 아시죠? 네. 프리즈에서 하는 갤러리가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공간을, 그러니까 갤러리가 아니고 사실 공간을 갤러리들한테 빌려주는 거야. 한 번씩 팝업 스토어처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갤러리들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간 젊은 작가 위주로, 젊은 작가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 안에 전시 공간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에 한 달 정도씩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무료는 아니었어요.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심사를 받아야 돼요. 대신에 또. 근데 지금 그 G갤러리라는, 한국의 G갤러리라는 데서 한국 작가 전시를 하는데 또 마침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한국분?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누구 건지 맞추면 되는 아니, 여기 이제 1층, 2층, 1층에 하나 있고 2층에 2개 있는데 1층은 다른 사람 거. 근데 이 작가 되게 귀엽다. 진짜 요즘 애들이 좋아해. 저 우체통이 너무 킬폰데 지금. 1층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던 엠마 프램페, 아비게일 루치엔 이 2 작가의 전시 작품들이에요. 페인팅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혼합해서 만든 게 되게 재미있었는데 특히 프로젝터를 페인팅에 사용한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2층에서는) 한국의 우한나 작가의 전시가 열렸어요. 우한나 작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서울에서 전시가 열릴 때마다 쫓아다녔던 작가님인데요. 이런 패브릭을 이용해서 굉장히 풍부한 표현을 하고 환상적인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패브릭이라는 소재도 그렇고 천을 꿰맨다는 노동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여성의 수공업이라는 좀 하등시되었던 작업인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용이 등장하는 세계관을 막 표현하고
신체 장기를 본떠서 만든 패션 아이템을 만들고 이렇게 자유롭고 재미나게 표현하는 작업들이 참 좋아요. 여기 있는 이 작품들은 신작인가요? 예전에 하셨던 거?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이 씨. 다른 애들은 그냥 진짜 타페스트리처럼 아, 네. 근데 얘는 솜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되게 이불 같아요, 진짜. 존재감 있는 느낌? 네. 폭신폭신해 보이네. 네, 이거 막 사람이 이렇게 메고 있는 거 봤는데 맞아요. 되게. 북서울시립미술 같은 네, 그것도 봤어요. 네네네. 그때 이 작품은 아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몇 네. 가지는 이제 착용이 네. 되더라고요. 이거 약간 가방처럼 이렇게 매더라고, 되게 힙하게. 블리딩이라는 작업 시리즈인데 네. 다 꽃들이고 네. 이제 호접란이 이제 진 거죠. 떨어진 상태예요. 아. 원래는 다 바닥에 전시되는 게 뭐랄까 작업적 맥락으로는 맞는데 저희가 저쪽 벽면에는 몇 점을 걸어놨어요. 네. 쟤는 근데 거니까 또 색다른 매력이 있는 네. 특히 그런. 용이 저희 사회에 실존했다면 인간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어머니 용이 이 알을 지키기 위해 뭔가 이렇게 결국은 죽임당한 되게 슬픈 이야기네. 그동안 하셨던 것들 여러 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제 진짜 큰 그런 스토리텔링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서 온 갤러리라 한국 갤러리스트 분이 계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나름 2층까지 있어가지고요. 수복이 있었어? 굉장히 괜찮아요, 또 여기 수복이. 아니 나 무슨 관광객 같아. 관광객. 거진 관광객 아니십니까? 코코스트릿 관광객. 여기가 분위기가 괜찮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수박이 아닙니다. 나 맨날 이거만 먹어. 시그니처 브렉퍼스트 샌드위치. 뭐가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 진짜? 한 번도 안 먹었어. 날씨도 안 좋고 자꾸 우울해지더라고. 맞아. 나와야 돼. 나도 그래서 3월 첫째, 둘째 주는 돈을 그냥 펑펑 쓰면서 그냥 나와 있었어, 계속. 아 진짜? 너무 가라앉으니까. 오. 자꾸 집에 있으니까 뭔가 안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나와서 돈을 이제 망창 쏟아버리고 나니까 아, 집에 와서 해도 되겠다, 이제. 이젠 집에서 해야겠다. 아니. 자, 제가 갤러리 투어를 하다가 카페에 들어오면 무엇을 하느냐. 이 종이들 있죠. 정리를 합니다. 아. 이 종이들을 다 집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어디 쓰게? 어디 쓰는 게 아니고요. 응. 이제 볼 때는 그냥 사실은 작품을 많이 우선적으로 보고 그냥 글을 막 전시장에서 글을 읽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옛날에는 열심히 읽어서 봤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게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텍스트가 이 비주얼을 보는 거에 받아들이는 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이제 주워만 보고 이제 다 본 다음에 인스타 사진 정리하면서 스토리 살짝 올리면서 이제 스토리 올릴 때 약간의 정보 뭐 이 작가는 누구고 뭐 이름이랑 이제 뭐 하는 끝나는 날짜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랑 이제 인스타에 조금 올려놓고 한 번만 그냥 쭉 대충 읽고 읽기도 힘들어요. 또 이제 말이 너무 꼬여 있어가지고 미술 글들의 문제점 되게 앱스트랙하게 무슨 말인지 써놔.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슬쩍 읽고 그냥 픽 한 번만 읽고 이제 흡수를 한 다음에 딱 보고 집에 가기 전에 찢어서 버리고 갑니다. 아 진짜? 네, 집에 가져가면은 제가 예전에 이런 걸 다 모았을 때는 집에서 책이 한 권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가니까. 아 그냥 집에 가기 전에 해버렸구나. 네, 집에 가기 전에 이런 카페 같은 데서 그냥 앉아서 살짝 쉬면서 물도 마시면서 어디 갈지 고민을 하면서 인스타 스토리도 올리면서 되게 체계적이네? 그쵸. 한 번 나올 때마다 각각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거 명함 받았다. 이제 아까 내가 뭔가를 물어봤었잖아. 이런. 그래서 내가 뭘 물어봤지? 생각하면서 가격 같은 거 이제 물어볼 때도 있어, 진짜로. 그냥 이메일로. 사지는 않더라도 혹시나 살 수도 있으니까 물어볼 때도 있고. 이런 진짜 거 돈 벌면 나중에 그 400만 원짜리를 하나 사고 싶긴 하다. 그 유리? 아까 유리. 나는 그거보다도 아까 드로잉. 수채화 드로잉 하고 싶더라. 그거 약간 지금도 살짝. 근데 이 아까 갔던 그 프리즈 갤러리가 뭔가 되게 도약하기 좋은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 맞아. 진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네. 그래서 사실 갤러리 선정하는 것도 조금 까다로운 게 큰 갤러리라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간 젊고 신생이면서 작가 라인업 괜찮고 근데 작가들도
나이가 좀 너무 많거나 좀 경력이 너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고 좀 젊고 도약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 해서 전 세계에서 다 경쟁을 하니까 조금 어려운 거 맞는 것 같아요. 왜 정리 안 하세요? 힘들어서요. 오늘은 촬영을 위해 촬영을 위해? 하는 신음만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벌써 5시여가지고요. 그러네? 여기도 나름 이제 갤러리가 좀 많은 길목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간 갤러리는 데이비드 워너 갤러리예요. 요셉 알버스라는 작가의 전시가 열렸어요.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작가는 정말 엄격하게 기하학적인 이 사각형 속에 여러 가지 색채를 조합하면서 그 효과를 탐구했던 20세기의 중요한 화가예요. 이런 이제 캔버스, 일반적인 캔버스 말고 이런 합판 같은 거를 매끈매끈한 면이 아니고 거친 면에다가 그리면은 이런 텍스처가 살아납니다. 똑같은 무미건조한 사각형이어도 색깔의 조화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르게 보이죠? 요셉 알버스 이 그림을 보고 이 창문들을 보니까 뭔가 창문처럼 안 보이는 것 같긴 해. 원형만 남는 거. 지금 본 되게 공간감이 있어. 마지막 전시장에서는 요셉 알버스가 1930년대, 40년대에 교수진으로 있었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랙마운틴 대학에서 그와 영감을 주고받았던 제자와 동료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요. 색채가 되게 풍부해서 눈이 즐거웠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오늘따라 진짜 컬러감 풍부한 걸 많이 봤어. 나도 눈이 즐거웠다는. 나 원래 이렇게 많이 얘기 안 하거든. 나도 매번 이렇게 얘기 많이 한 줄 알고. 오늘따라 만나는 사람분들이 그러니까 질문에 되게 되게 잘 대답해 주셨어. 원래 그냥 뭐 가격 물어볼 때 많지만 가격만 말해주고 끝인데 오늘은 되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신 분들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 안 담길 것 같아요. 아니야, 생각보다 잘 담겨. 오늘의 발걸음 거의 맘먹었어.